안녕하세요. 핀테크 연구소입니다.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는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자산이죠. 비트코인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뼈대가 될 자료는 2026년 2월 20일 기준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비트코인 SAI, 즉 사회 인정지수 분석 보고서입니다. 현재 시장은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죠. 2020년에 첫 50일 만에 가격이 고점 대비 23% 하락하면서 사상 최악의 연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사회적 인정도를 나타내는 이 사회 인정 지수가 작년 12월 75점에서 불과 2달 만에 52점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평가가 양호한 인정 단계에서 성장형 인정 단계로 2계단이나 후퇴했다는 것을 명백한 숫자로 보여주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주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논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이 급락 상황이 유동성이 마르고 투기판에 민낯이 드러난 이른바 크립토 윈터의 재진입인가? 아니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거대 자본이 들어올 인프라가 깔리는 제도권 자산으로의 진화 과정인가? 저는 오늘 이 표면적인 가격 하락과 시장의 소음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혁신의 층위와 제도화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축적의 기회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1조 달러라는 거대한 시가총액이 증발한 명백한 시장의 수치, 그리고 5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ETF 자금 유출 현상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중의 신뢰 상실을 근거로 삼아서 현재 시장의 기초 체력 저하와 투기적 한계를 지적하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이 보고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 입장을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화해드리죠. 우리는 숫자 이면에 있는 대안적 맥락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지금 대중과 언론은 연초 대비 23% 하락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결과에만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여전히 디지털 금으로 보고 포지션을 재조정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론이나 SEC의 혁신 면제 검토 같은 규제의 가위질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장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상품에서 완전한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뼈아픈 그러나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군요. 네, 말씀하시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뿜어내는 경고음을 단순히 성장통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붕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사회적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의미합니다. 숫자로 증명된 공포를 보십시오. 연초 1억 5,600만 원, 달러로는 10만 8천 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불과 50일 만에 8천만 원대, 즉 6만 달러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늘 존재해왔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이 가격만 빠진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제도권 자금의 이탈 그 자체입니다. 방금 5주 연속으로 약 40억 달러의 ETF 순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시장 거래량은 21%나 감소했습니다. 수급에 아주 근본적인 구멍이 뚫린 겁니다. 게다가 핀테크 연구소의 지수 세부 항목을 보면 그 공적 활동 및 기술 혁신 점수가 35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합니다. 완벽한 낙제점이죠. 이는 대중의 눈에 비트코인이 아직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기술이 아니라 그저 변동성 높은 도박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투기판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싶군요. 방금 수급의 붕괴와 유동성 이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셨죠. 이 부분을 우리의 첫 번째 쟁점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5주간 40억 달러가 유출된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강력한 지지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의 세부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2월 초 최저점이었던 6255달러에서 시장은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인 반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시장 구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기적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곳이 어떤 펀더멘털을 대변한다고 보기면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단순한 저점 매수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이 6만 달러라는 가격대를 펀더멘탈의 절대적인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대안적 증거입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함께 보시죠.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 도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거시적인 유동성 수도꼭지가 다시 열리는 순간을 거대 자본은 바로 이 6만 달러의 견고한 지지선 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JP모건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시 최대 17만 달러라는 장기 목표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탈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혹시 이런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6만 달러에서 반발 매수세가 있었다고 해서 그 지지선이 영원히 콘크리트처럼 버텨줄 거라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지난 13개월간 무려 29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손절매가 발생했습니다. 290조 원이요? 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의 투자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기관의 자금을 밑에서 받쳐줄 소매 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붙었다는 거죠. 소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권은 이미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개인들의 이탈이 전체 시장의 붕괴를 의미하진 않아요. 바로 그 기관들이 ETF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니까요. 40억 달러의 유출은 단순한 이익 실현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 저하에서 비롯된 구조적 이탈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향후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제3 시나리오인 비관적 붕괴 확률이 20%로 결코 낮지 않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관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6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5만 4천 달러 선까지 붕괴되면서 시장의 돌이 마르고 기술 발전마저 정체되는 혹독한 침체기인 크립토 윈터에 완전히 재진입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을 겁니다. 그 논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의 사이클과 펀더멘털의 변화를 너무 정적인 시각으로만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21% 감소한 것을 두고 시장의 붕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비트코인의 구조적 특징인 채굴 보상 반감기 이후 다가올 공급 쇼크를 앞두고 시장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데이터를 훨씬 입체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기관의 자금 이탈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들은 규제 환경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사회적 여론은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언론과 여론이 만들어내는 이 짙은 공포를 단순히 지나가는 소음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일평균 4천 건의 관련 기사와 100만 건의 소셜미디어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언론 논조의 60% 이상이 부정적입니다. 소셜미디어 감정 분석의 65%가 공포와 불안을 나타내고 있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대중의 감정이 공포로 기우는 것은 금융시장의 오랜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어 온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투심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공포의 질이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중은 이 시장을 가리켜 개미들의 초상집이라 부르며 큰 손은 다 도망갔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공적활동 및 기술혁신 점수 18점이라는 숫자에 다시 집중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무려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 대중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 적용 사례나 사회적 효용성은 여전히 극히 미비합니다. 대중의 분노와 공포는 단순한 가격 하락 때문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과 실용성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회의감에서 실발한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데이터를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해석합니다.
대중과 언론의 짙은 공포는 비트코인의 역사적 패턴인 4년 주기설에 따른 아주 전형적인 횡보장의 특징입니다.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에서도 가장 높은 50%의 확률로 제시한 J 시나리오, 즉 현실적 박스권에서 나타나는 타임 코렉션. 다시 말해 기간 조정의 시기에는 의뢰 이런 극단적인 절망감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언론은 항상 가격이 바닥을 다질 때 가장 자극적인 단어들을 쏟아내죠. 하지만 우리는 소음의 귀를 막고 그 밑바닥에서 진행되는 인프라의 진화라는 진짜 신호를 보아야 합니다. 인프라의 진화라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전히 실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대중의 시선이 투기판이라는 낡은 꼬리표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혁신의 층위는 세 가지 단계로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 제1블록은 미국 현물 ETF 제도의 안착입니다. 일시적인 자금 유출이 있긴 했지만 거대 자본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파이프라인이 영구적으로 뚫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1블록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 추진 움직임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접근성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킬 겁니다. 그러면 제3블록은 기술적인 확장성을 말씀하시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3블록은 바로 기술적 진보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한계로 지적받던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주는 보조 네트워크, 즉 제1레이어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없이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로 완벽히 통합되고 있죠. 대중이 두려워하며 시장을 떠날 때 묵묵히 금융의 고속도로가 깔린다는 이 오랜 투자 시장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대중의 공포를 그렇게 가볍게 넘기고 인프라 구축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현 시장의 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주 안일한 태도라고 봅니다. 자동차 없는 고속도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기술적 제1레이어 생태계를 만들고 ETF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깔아놓아도 그 위를 달릴 대중의 신뢰와 실제 자본의 참여가 없다면 그것은 텅 빈 유령 도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가 결국 신뢰를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는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를 보시죠. 네, 규제 완화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디지털 자산의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기관의 투자 장벽을 낮추려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나 SEC의 규제 면제 검토 같은 정책적 호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장 지난 5주 동안 40억 달러의 진짜 돈을 시장에서 빼버린 기관들의 냉혹한 현실을 상쇄하기에는 그런 기대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2월 현재 사회인정지수가 52점입니다. 양호한 인정에서 성장형 인정으로의 강등은 결코 가벼운 생채기가 아니거든요.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사회적 신뢰도가 폭락하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변동성 높은 도박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현실적인 우려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유동성이 마르고 있는 현상의 심각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 52점이라는 뼈아픈 숫자가 비트코인의 실패를 의미하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통,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완벽한 성장형 인정의 과정입니다. 성장형 인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낙관적인 면죄부로 쓰이는 것은 아닐까요? 13개월 동안 290조 원을 잃고 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설명 같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상실감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과거에도 가격이 20-30% 폭락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크립토 윈터 진입 선언과 비트코인 사망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죠. 하지만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 보완과 제도권의 편입을 거치며 더 단단한 자산으로 부활했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흔들리는 일감 변동성이나 대중의 얕은 감정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과 제도의 편입이라는 명확한 장기적 신호입니다. 단기적인 ETF 유출이라는 파도에 매몰되어서 금융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해류를 놓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의 회복 없이는 어떠한 기술적 반등이나 인프라 확장도 결국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회복 패턴이 미래의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담보하는 마법의 공식은 결코 아니거든요. 18점이라는 참혹한 공적활동 점수는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나 투기적 자산을 넘어서 실제적인 사회적 효용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쏟아지는 정책적 호재도 그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두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군요. 비트코인이 완벽한 펀더멘털을 다지고 있다는 관점과 사회적 신뢰를 잃고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관점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감정적인 언론의 헤드라인이나 소셜미디어의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체크리스트를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 토론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3가지 핵심 데이터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 가격의 지지력입니다. 핀테크 연구소가 강조한 6만 달러의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이 실제로 방어되는지 아니면 무너져 내려 비관적 제3시나리오인 5만 4천 달러를 향해 붕괴하는지 그 향방을 아주 냉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수급의 방향성입니다. 현재 5주째 이어지고 있는 ETF 자금 유출 추세가 언제 멈추고 다시 유입, 즉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그 변곡점을 포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대 자본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시그널은 펀더멘털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추세 반전의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규제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현물 ETF 도입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곧 거대한 자본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3가지 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섣부른 lạc관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지표들이 견고한 인프라 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켜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공포는 훗날 가장 훌륭한 축적의 기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3%의 급락과 52점이라는 사회인정지수 성적표가 과연 거품 붕괴의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 더 위대한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값비싼 성장통인지는 결국 이 데이터들을 추적하며 시장을 지켜보실 시청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의 무게를 무시한 채 희망회로만 돌릴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가 증명하는 한계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인지, 오늘 저희가 치열하게 주고받은 긍정적 대안과 부정적 현실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흔들림 없는 저울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깊이 있게 다룬 펜테크 연구소의 비트코인 사회 인정지수 분석 보고서 원문을 직접 찾아보시며 이 복잡한 시장 이면의 진실을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의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더 나은 질문과 시각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는 시간, 더 디베이트.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핀테크 연구소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